자, 신협 적금 만기 못 찾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협 고객이 적금 만기에 돈을 못 찾아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권의 수신 경쟁 속에서 고금리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만기가 돌아왔을 때 더 고금리의 예적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금을 사람들이 이동시켜서 예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특별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금융권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리 높게 주는데 지금 해약하면 그 금리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기 때 받아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주의 A신협이 내놓은 연금리 10% 특판 적금, 이게 500억 한도가 순식간에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기에 돌아왔을 때 500억에다가 플러스 10% 붙여서 550억 정도의 자금이 유출이 될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이체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이다. 물론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 30억 있다고 해봅시다. 지를 거면 크게 질러. 이 정도는 돼야지 저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사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를 내가 한꺼번에 30억을 다 이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요게 안 돼요. 왜? 개인적으로는 뭐 1회 한도에 뭐 5천만 원 최대, 혹은 요것도 안 돼가지고 500만 원 정도로 기본적으로 한도 정해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 아는 친구도 1000만 원을 이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이 안 돼서 500만 원씩 두 번,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금융 사기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막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해요. 저한테 막 보이스피싱이 전화 왔어요. 네 딸을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한 3천만 원 보내라 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하겠죠. 왜? 딸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보이지도 않는 딸을 만들어낸 저런,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딸이 생겼어. 그걸 만들어낸 굉장히 창조주 분이시죠? 그분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3천만 원을 보내줘 버려. 창조주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이체가 돼버리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한도를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은행 내에서 저렇게 한도를 딱 정해줘 버리면은 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한도 찰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형조합의 경우 1일 한도 인출액이 10에서 30억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30억이라고 계산을 하더라도요, 550억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요? 늦게 받는 사람들은 한 19일쯤 돼서 받는 거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왜? 500억이니까. 지금 수신금리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뚝뚝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막 정부에서 막 엄청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막 수신금리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막 연 13% 금리도 나오고 있고, 이 수신금리 경쟁이 심해진 이유가 뭐예요?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새마을금고 이야기 많이 했지만 남양주 새마을금고 얼마로 무너졌어요? 600억. 그죠? 600억 부실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금자들 입장에서는 저 550억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고 하면 저기가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빼려고 그랬는데 빨리 못 빼게 한도를 막아놓고서 무너지면 내 거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안 그래도 아까 새마을금고 위기 심각하다고 그랬죠? 자, 그냥 새마을금고도 아니고 서울권 새마을금고 중에서 120곳이 적자가 나고 있다. 부실 의료가 증폭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대문구의 새마을금고 A 지점은 올해 상반기에만 125억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고, 이 영업 손실은 PF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예적금으로 주는 이자 비용도 늘었다. 왜 늘었을까요? 새마을금고 사태 터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고금리 예금 적금으로 자금을 끌어들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진 거고, 여기에 은행권 수신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경쟁적으로 올린 부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과반인 120곳이 올해 상반기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12곳 중에서 120곳.
이래놓고 안 터져요? 안 터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얻어 터져야지. 그런 경우고, 다시 뭐 신협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융권이 문제가 되는 게,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 금융권보다는 낮은 수신금리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익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예대 금리차. 그래서 1금융권이 무너질 정도가 되려면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부실이 엄청나게 커져서 연체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높은 수신금리. 이에 따라서 예대금리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자, 연 4.1% 저축은행 금리가 예전 같지가 않다. 요지 부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연 6.5% 1년 만기 특판 예금에 가입한 분이 지금 새마을금고 예금으로 갈아탔다. 왜냐면 저축은행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랑 별 차이가 안 나서. 또 그냥 일반 시중은행으로 옮기신 분들, 안전한 시중은행으로 옮기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시중은행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최고금리도 0.15%포인트, 그 다음에 평균 금리도 0.21%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보면은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의 예금 수신금리를 내요. 그런데 대출을 한 10% 정도로 내준다. 그래서 내가 5% 수신으로 한 100억을 끌어왔는데 이쪽에서 10% 대출로 한 70억 정도를 내줬어요. 30억 정도는 남겨놓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내줘야 되는 돈이 5억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돈이 7억이죠. 근데 요 2억 이상의 부실이 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10억 정도 부실이 나요. 그럼 손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대 금리차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래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있느냐? 거의 법정 최고 이자에 달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수신금리만 계속 올린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지금 문제에 빠져 있는 거고, 그런데 저축은행도 저런데 새마을금고는 왜 저렇게 높은 그걸 하느냐? 수익성보다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새마을금고 PF는 굉장히 위험하게 들어갔다고 그랬죠. 왜 위험해요? 저축은행 같은 데가 먼저 먹었어요. PF는 솔직히. 새마을금고는 그래가지고 고수익 고위험 사업장에 많이 투자를 한 거고, 근데 고수익 고위험 사업장이 진짜 위험해졌죠. 요즘 보시면은 뭐 지식산업센터 뭐 상가 이런 데 가보면 텅텅 빈 데가 태반이죠. 특히 신도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하더라도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저희가 계속 경고해온 만큼 이번에도 새마을금고 서울 212곳 중에서 120곳 과반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고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거고,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은 지금 상매각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신협, 저거 한도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한도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왜 저렇게 작게 만들어 놨을까요? 30억밖에 인출을 못한대요. 그런 은행이 어딨어. 그러면서 대출은 막 하루에 대출 상담 많이 들어와가지고 10억씩 한 5건 받아간다고 하면 대출은 50억씩 내주겠지. 대출을 못 빼더라도 예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돈인데? 왜 그게 저렇게 한도를 정해놓느냐?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내주기엔 자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한꺼번에 빠져가지고 저 돈이 다 이동하면은 뱅크런이 날 수도 있죠. 내가 하려는 이야기들을 다 먼저 하시네. 역시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척하면 척이죠. 뱅크런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금 이탈. 뱅크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금 이탈이 급격하게 나지 않도록. 그러면은 자금 이탈이 급격하게 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다시 자금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거 말고 못 빼가게 하는 정도. 이렇게 할 정도로 이금융권의 지금 현재 금융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처럼 특히 신협 같은 경우는 그게 위험해요. 요즘 빌라 사기 굉장히 많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 사기가 많이 터질 수 있는 거는 그것 때문이죠. 무자본 갭투기. 그런데 요거 말고 빌라 자체가 지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안전하게 산 사람들도 빌라가 팔리겠어 지금. 그런데 현수막 같은 거 걸려있죠. 3천만 원으로 서울 빌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거 빌라가 한 2억짜리인데 대출 1억 7천 절대 안 나와요. 한 2억짜리 빌라라고 하면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되게 낮게 나와가지고 여기 1금융권 가서 뭐 지짐돌 대출 내 생애 첫 주택 막 이런 거 받으려고 하면은 1억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 1억 7천 어떻게 마련하느냐? 한 1억 1억 5천 정도는 업계약 해가지고 주담대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천 정도는 신용대출. 이런 식으로 끌어준 곳 중에 하나가 신협이에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 그 빌라촌, 화곡동 빌라 같은 경우 있죠. 화곡동 빌라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신협은 그만큼 한도가 안 나오고 업계약을 안 해주니까 지방에 있는 신협에다가 업계약 해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 그러면 그 집은 집주인 집이 아니라 신협집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신탁 걸어버리고, 그런 위험 대출들이 지금이야 뭐 바지 사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몇 군데로 끝나겠지만, 그것들이 터져가가지고 빌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저런 대출 신축 빌라 영업 한 2017년부터 한 2016년 2017년부터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과연 그 금융권은 멀쩡하겠냐?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미 그래서 다 나오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129 적자나고 있다. 신협 지금 돈도 못 돌려주고 있다. 저축은행, 시중은행이랑 예금금리 차이도 안 난다. 요것들이 다 지금 전조 현상이에요. 분명히 이 금융권에서 이번에 이제 특례 막히면서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영향 받을 텐데, 이 금융권에서 분명히 터지는 건 나온다. 저축은행 사태 이상. 그게 시발점이 새마을금고가 될지 저축은행이 될지 신협이 될지 어떤 상호금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신협에서 돌려주지도 못할 영업을 저런 식으로 해서 500억이나 열심히 모았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영업하고 해가지고 메꿔서 하게 된다면 돌려받지 못할 돈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해 두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